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11월 호입니다. 선생님이 10월호에서 끝에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1월이 되어서 아직 뭐 수능 전이라 선생님과 우리 연구실은 뭐 우리 메가스터디 질답 게시판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마무리할 것들이 많으니까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정확히 열흘 남은 9일 남았구나. 9일 남은 시점인데 뭐 선생님이 뭐 강의 준비뿐만 아니고 뭐 그 하루에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뭐 있겠죠. 강의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나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원래 취미가 독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상투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뭐 또는 뭐 딱히 다른 취미가 없으니까 그냥 책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뭐 그렇게 취미가 독서라고 말할 정도의 다독가 뭐 진짜 책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뭐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지만 또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그렇게까지 막 가까이 못하는 그런 아쉬움.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그 독서 시간을 빼기 위한 노력들을 막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아주 다양한 그런 책들을 뭐 다 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도 읽었던 적이 있죠. 근데 뭐 최대한 잘 안 읽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뭐 어떤 계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선생님이 소설도 많이 읽진 않았거든요. 뭐 대체로 본다면 그냥 좀 특정한 영역이다 그러면 이제 음악 관련된 책이나 뭐 철학서 이런 것들을 비중으로 따지면 좀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읽게 된 책은 소설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철학서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닌 좀 누가 보면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 선생님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소개받았다기보다는 라디오에서 그 책 얘기가 막 나오길래 그냥 일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뭐하러 뭐 주식 관련된 책을 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관련된 책을 사서 뭔가를 좀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바로 요거였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던 무슨주의자. 이 말을 그 책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걸 나중에 결국 채우지 않겠습니까? 무슨주의자. 이거는 그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 독특하게 만든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무슨주의자라는 표현을 우린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뭐 현실주의자 이런 것도 있고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 특히나 사회문화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잠깐만 채식주의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순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책이다가 아니고 잠깐만 채식주의자는 지위가 아닌데 이런 기출문제에 아주 익숙한 친구들은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 무슨 주의자 뭐 앞에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앞에 것을 주장하는 사람 앞에 것에 생각을 담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 등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주의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이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길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책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궁금해서 책을 사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잠깐만 그러면 무슨주의자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기도 하고 뭐 책을 통해 읽기도 하고 뭐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잠깐만 내가 이제까지 이런 말들을 구분하면서 써봤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비관론자,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일단 비관론자라는 표현이 딱 들리는 순간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특히나 미래를 자기한테 닥쳐올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염세주의자가 뭐지? 염세주의자는 이게 한자 뜻이니까 뭐 염증을 느끼고 있구나.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염증을 느낀다는 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허무주의자. 뭐 세상은 그냥 허무하다는 건가? 회의주의자. 회의주의자가 뭐지?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냉소. 좀 감이 안 옵니다. 일단 비슷한 것은 비관론자,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뭐 이런 표현들의 비슷한 느낌은 뭔가 좋지 않다. 해서 이걸 원래 긍정의 부재 이렇게 불러요. 긍정의 부재.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뭔가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이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보면 허무주의자들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긍정과 부정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구분을 해야 되냐 평상시에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앞에 어떤 표현을 붙여볼 겁니다. 이번 제목이 무슨 주의자이니까 그때 영어식 표현을 좀 보면 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혹은 뭐 동양권 한자를 쓰고 있는 동양권에서만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사상들을 대표하는 서양 철학자들이 꽤나 이름을 떨치고 있는 딱 들으면 잠깐만 누군지 몰라도 분명 난 들어봤어. 뭐 쇼펜하우어가 작년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 세대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여러분들은 읽지 않는 근데 사실상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50만 부가 넘게 팔렸다는데 선생님도 샀습니다. 선생님도 샀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을 딱 보면 뭔가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불교다 보니까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의 사상을 가만히 보면 되게 불교랑 아주 밀접한 관련도 있고 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들어봤을 법한 니체 혹은 뭐 고1 때 통합사회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통합사회 초반에 디오게네스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게 서양의 뿌리를 둔 사상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패시미스트 요게 비관론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지? 어차피 여기도 비관론자인데 앞에 뭐 철학적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면 뭐 이건 다른 건가? 그렇죠. 어차피 용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를 그냥 니힐리스트라고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요게 허무주의자. 그러니까 염세주의자랑 허무주의자가 좀 묶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스캡틱. 스캡틱이 요게 회의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사이닉. 여러분 이게 그 시니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니컬하다.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시니컬해? 그게 냉소주의자거든요. 선생님이 또 그 헤비메탈 음악도 하다 보니까 헤비메탈의 또 특정한 여러 장르들 중에 선생님이 하는 음악 장르를 스래시 메탈이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스래시 메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심은 크게 없겠지만 스래시 메탈. 왜 이걸 한번 써드린 거냐면 이걸 트래쉬인 줄 알아. 아, 이거 곤란합니다. 이건 쓰레기죠, 이건 쓰레기. 와, 쟤네 왜 저렇게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정신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메탈이야. 가 아니고, 스래시 메탈. 이게 원래는 뭐 채찍으로 후려갈기다. 뭐 그런 뜻인데, 뭐 말을 달리게 하다. 뭐 말 달리자 이런 건가요? 라기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속도감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가사 내용이 사회 비판적인. 그래서 일단 선생님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런 태도를 다 갖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태도로 이런 음악을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음악의 형태를 빌려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메탈 밴드 많겠죠. 그들의 기본적인 시선 자체가 요런 되게 시니컬한. 자, 어쨌거나 한번 읽어볼게요. 야, 그게 되겠어? 그리고 잘 안 돼. 안 될 거야. 비관론자. 여기 염세주의자.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 한마디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건 아무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스캡틱. 이게 회의주의자. 그게 정말 참일까? 그게 정말 참일까? 이게 진짜일까? 이거 그거다 위선. 거짓이야. 저기다가 이제 비관론자가 첫 번째 나왔던 표현인데 당연히 비관론자의 반대말은 낙관론자 아니걸까요? 낙관론자. 그러니까 비관론자는 난 망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잘 될 리가 있겠어?
낙관론자도 뭐 좋긴 한데 들을 때는 좋아요.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낙관론, 자 보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래도 수능날 잘 볼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 응원의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의 도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생뚱맞게 자 너희들 지치지? 우리 연구실이 너희들 응원할 테니까 우리 힘 좀 내자. 이런 말도 좋은데 그런 말을 그냥 넌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따뜻한 위로를 전할 때 가장 좋은 게 이거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라는 노래 제목. 혹은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노래 제목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 제목 보셨습니까? 잘 될 리가. 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상 노래 제목으로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모르겠어요. 요새 힙합도 많이 좋아하니까. 힙합에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힐링의 메시지는 잘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은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만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또는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좀 잔인하게 말하면요. 모두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모두가 다 잘 될 수가 없어. 이건 시험의 제도의 특징 아닙니까? 사회문화 공부한 친구들은 알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회 불평등 현상.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다 잘 될 수가 없었고요. 다 잘 되어서도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은 맞고. 아니 1등급 받을 만큼의 노력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1등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수험생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현실적이다 정도가 아니라 평가원은 그걸 당연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줄 세우기를 하는 기관인데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그냥 마냥 자기가 뭐 준비가 덜 돼 있으면서도 그냥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외친다고 잘 되진 않거든요. 자, 그리하여 이제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낙관론적 회의주의자가 되자. 낙관론적 회의주의자. 그러니까 다 잘 될 건데 난 잘 될 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의심을 해보자. 그래서 원래 회의주의자의 기본 맥락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또 밑에 뭐 한자를 적어서 바로 안 읽힐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지성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정자가 한자로 깨끗할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를 다 때려 넣을 수는 있어요. 그게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이든 뭐 아니면 뭐 문제풀이의 기술, 뭐 스킬들이든 그게 정법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법을 2025년 1월 아주 초에 그때 현장 버전 개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어 버전은 작년 12월 달에 개강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노베이스가 그 강의를 듣는다 그랬으면 그냥 머릿속에 정법에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는, 뭐 특히나 수능 정법에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는. 네, 그래요. 뭐 신문을 읽거나 뭐 아니면 정치 뉴스에 관심을 두거나 혹은 뭐 법의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수능 정치와 법 뭐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단원으로 이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뭐 기출 트렌드라든지 혹은 여러 개념들을 비교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도 몰랐던 노베이스 상태에서 개념을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개념을 그냥 때려 넣지 않죠. 어떻게 했었냐면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판서를 통해서 혹은 이 강의의 흐름도 시작할 때랑 끝날 때까지 어떤 정확한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강의는. 그렇게 기획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오개념 있죠. 오개념. 잘못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잘못된 개념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개념은 잘 들어가 있는데 이걸 꺼내서 쓰질 못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처음에 개념은 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의 필요성, 시험적으로의 필요성. 그러니까 뭐 A와 B의 개념이 자주 등장이 되면 그냥 차이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1등급과 만점을 받기 위해서 아주 순수하게 아주 정제되어 있는 지식과 문제풀이의 기술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내 생활의 이 루틴이 진짜 나한테 말 그대로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해 보는 거. 아니, 그래서 이런 말을 멋들어지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다.
라는 거죠.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상당히 근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모두가 낙관론적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끌린다면 나도 내 삶의 태도를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까 라든지, 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 좀 딱 정제된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전 평상시에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해요. 플러스, 근데 긍정적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도 안 된 채로 뭔가를 욕심을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요행이라고 하죠. 요행, 과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분수나 주제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것도 오바죠. 사실상 오바. 우리가 너 오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보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그게 오개념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면 끊임없이 의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낙관적 회의주의자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개념들과 비교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함께 있을 수는 없죠. 낙관론적 비관론자, 이상하죠, 여러분. 낙관론적 허무주의자, 이것도 이상해. 낙관론적 허무주의자, 이것도 이상하고, 아까 봤던 냉소주의자, 이건 다 거짓이야, 위선이야. 목은, 특히나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은 갈등론 같은 경우를 그냥 선지 몇 가지를 외워서, 혹은 몇 가지 키워드를 외워서 정리해 놓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갈등론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종교에 대한 접근을 할 때, 혹은 우리 사회제도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이 투덜이 스머프처럼 항상 옆에서 뭔가를 계속 지적하죠.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막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소 냉소주의와 묶이는데, 우리는 회의주의자가 된다는 건 의심하는 거지. 내가 갖춘 것이 충분한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안 돼, 난 망할 거야가 아니라 난 잘 될 거야. 근데 잘 되려면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강의 도중에 가장 말했던 걸 좀 꼽아봤어요. 실제로 파이널이 끝났잖아요. 인강 완강해서 선생님이 또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인강 제자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도 추가 영상, 좀 짤막한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딱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 강의가 완강해질 때 선생님은 항상 그 강의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유체이탈한 것처럼 영상 속의 최적을 실제 최적이 바라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첫 번째가 되게 안쓰러웠어. 선생님이 최적을 바라보는데 되게 안쓰러웠어요. 진짜 개고생하는구나. 그 안쓰러움이 아니라, 이 파이널 기간에 제자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를 진짜 알려주고 싶어서 막 이 사람은 시간에 막 쫓기면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현장 강의 할 때도. 현장 강의 할 때 선생님이 우리 조교들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가 잘 가고 있는가, 시간이 정확하게 맞게 세팅되어 있는가를 항상 주문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계속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강의를 23년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요 시간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소개할까, 이것들을 다 기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다가 대충 끊고, 하다가 대충 끊어서 야, 오늘 못한 거 다음 주에 하자 이러지 않고, 딱 약속된 시간 안에 준비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하자. 그러려면 단순하게 그냥 학생들이 좀 지쳐나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냥 강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밌는 이야기를 혹은 썰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버텨야 된다. 그럼 버틸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다가 여러 가지들 또 소개하는데, 그마저도 다 눈에 보여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 강의이기 때문에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자, 문제 잘 풀어야 돼 라는 말을 선생님은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문제 잘 풀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런 뻔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문제 잘 풀어야죠, 당연히.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확인할 걸 제대로 확인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당일날 문제를 푼다.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서 마친다. 여러분,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서 마친다라는 말은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건 조건이에요, 여러분, 조건. 시험장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조건이고요. 그럼 나의 계획은
자, 이제 문제를 풀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준비한 게 이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자. 그 다음 실력을 뽐내고 온다. 이런 게 목표라면 목표일 수 있죠. 문제를 푼다가 어떻게 목표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자 현실인 거고요. 확인할 것들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놔. 그게 바로 스킬러와 F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데 그 20문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사회문화 20문제, 정치화법 20문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달라요. 제각각 물어보는 주제가 다 다르죠. 그럼 문제 풀이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죠. 출제하는 사람이 어디를 공략하는 건지도 1번부터 20번까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선거 문제랑 정부 형태 분석 문제랑 또 다르고요. 손해배상 문제랑 미성년자의 계약 물어보는 파트가 또 달라요. 가족관계랑 형사 절차 완전 다른 내용들일 겁니다. 사회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에서 아니 누가 생각을 해도 1번 문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아니면 20번 문제 인구통계 그러면 통계 문제라고 묻기는 계층통계나 복지통계나 인구통계도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자 A, B, C를 먼저 찾자 라든지 아니면 분수꼴로 써있으면 분모를 확인하자 A 대비 B의 B라고 써있냐 A 대비 B의 비율이라고 써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확인할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냐면 그냥 풀어서 맞힌다가 아니라 확인할 것들을 확인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야 내가 최적 선생님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수능날 정말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걸 믿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알겠는 거예요. 다. 출제자 의도까지 보이고 기가 막히죠. 확인할 것들을 확인한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우리의 목표는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응원해준 분들 중에 선생님이 포함되냐라고 한다면 포함시켜주면 좋긴 하겠는데 선생님은 원래 해야 될 걸 그냥 했기 때문에 강의 열심히 하고 교재 열심히 만든다. 이건 선생님의 원래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래서 한 것뿐이고 여러분이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혹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면 최적 말고 선생님은 거기에 큰 지분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받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해 주니까. 시험 결과를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건 좀 욕심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시험 결과를 선생님한테 알려준다. 자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죠. 수능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버텨주길 바라고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적인 그런 안정감일 수도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 그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불요 불굴 흔들림 없이 굴하지도 않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쉼 없이 나아간다. 그 다음 너무나 뻔한 말이자 진리 같은 느낌. 진인사 대천명이죠. 우리 수험생으로서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 하늘의 뜻을 평가원의 뜻을 기다린다. 선생님은 평가원을 믿어요.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이 문제 오류 없이 깔끔하게 내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기대고요. 평가원이 잘 변별해 줄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거나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로서 보상받는 군화를 우리 수능 수험생들이 인생의 정말 이 중요한 기회에서 만약 그 믿음마저 사라져버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지금 평가원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보신다고 한들 이미 문제 다 출제하셨고 인쇄까지 다 마무리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전 진짜 믿어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평가원을 믿습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프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만든 이 프로분들이 이걸 못 해낼까? 그럼 우린 반대로 프로 수험생 입장에서 이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은 여러분이 외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한데 선생님은 솔직한 말씀 드리면 수능날 도망가고 싶어요. 정말 진짜로 도망가고 싶어요. 수능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라고 안 쫄릴 것 같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캐스트에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엄청 쫄려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매해 몇 번씩 그런 꿈도 꿨어요. 수능날 사회계약설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안 나왔죠. 근데 그런 꿈을 꾸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진짜 사회계약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사회계약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 가능성 때문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던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하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가능성이라는 세 글자는 그렇죠. 사회계약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0%일까요? 1%는 될까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0%라고. 선생님 그래도 그 어떻게 가능성을 0%라고 하십니까? 강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0%를 얘기할 때예요. 근데 선생님은 적생모를 기획할 때도 우리 연구실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회계약서를 하나 넣을까? 아니면 예를 들면 사회문화에서도 성불평등 통계를 한 번은 연습시켜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통계 게임 때는 연습을 시켰죠. 근데 모의고사에서 그런 문제를 하나씩 넣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사회계약설 혹은 심지어 뭐 국제정치사 여러분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잖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몇 년도인가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거를 개념에서만 하고 다시 안 물어봤을까? 적생모에서. 선생님은 그런 건 0%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게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은 폭망할 수도 있죠. 봐라 최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했는데 나왔잖아.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냥 면피용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나중에 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야, 너 적생모에 사회계약서 한번 연습시켰잖아. 그랬으면 네가 맞췄어야지. 이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 문제 두 문제 껴넣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못하겠어요. 적생모 문제가 너무 아까워요. 그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수능날 시험지가 쫄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도 평가원을 믿지만 평가원도 아마 뭐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지를 어떻게 이제 입수하셔가지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수능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야 진짜 평가원 정말 관계자분들 열심히 하셨구나. 출제하신 분들 정말 고민 많으셨구나. 근데 평가원에서 출제하실 때 참고했던 우리 적자생존 모의고사 혹은 뭐 그전에 각종 교재들 보시면서 야, 이 인간은 진짜 미쳤네. 우리가 이걸 참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이걸 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참 우리도 우리지만 이 사람도 참 딱하네. 평가원을 또 피하기 위한 노력.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원이 있어서 저희도 더 발전하는 것 같고요. 하긴 뭐 저는 뭐 사교육 강사라서 우리 제자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한 것 뿐이지만 어쨌거나 진검승부 비슷한 느낌이라고 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다 1번부터 마지막 문장 그 한 문장 끝날 때까지 다 알고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건 맞습니다. 이제 수능 이후 마지막 직후에 할 겁니다. 수능 직후에 여러분이 뭐 논술 정도 쫙 마무리가 될 때 그때쯤에 갑자기 이제 빵 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026년 최적 사회탐구연구실을 빛내줄 신규 조교 모집 빵. 그러면서 지금 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준거 집단이다 하는 친구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제자들의 인재들의 지원을 부탁하고 그다음 번개 모임 벌써 여러 기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공지를 할 테니까 만날 거고요. 월간 최적 12월호부터는 이제 여러분 후배들한테 좀 양보를 해주고요. 그 뒤에 뭐 선생님의 추천 도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것들을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도 약간 좀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괜히 뭐라도 됐냥. 선생님이 가장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뭐라도 됐냥. 야, 네가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말이야. 이런 책 좀 읽어야지 말이야. 그렇게 비춰질까 봐. 참 그게 고민이 많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우리 제자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뭐 이 책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시간 되면 읽고 뭐 아님 말고 추천 음악. 선생님 뭐 맨날 이렇게 락 음악만 추천해 주십니까?
왜냐면 락음악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젠 4번을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왜냐면 실제로 이걸 잘 지켜내가면서 살을 뺐기 때문에. 그 다음 운동 루틴도 공개해달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운동 루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뭐 그냥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그걸 해본 경험자로서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여러분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또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수능 이후가 더 기대가 되고 수능 이후에 편한 마음에 이런 것들 하려면 그렇죠. 수능을 잘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답은 낙관적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살아달라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살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아마 요 화면을 처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근데 뭐 솔직히 뭐 좋아요 뭐 누르는 게 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원래 선생님이 또 올해는 영상을 못 올렸지만 한때 유튜버로서 좋아요. 근데 여기 뭐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선한 댓글. 여러분 이건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장난치는 것까지 막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혐오의 댓글 혹은 뭔가 의미 없는 댓글도 있어요. 뭐 선생님 영상인데 뭐 와가지고 뭐 다른 또 혹은 분탕질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댓글. 그 선한 댓글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보다는 그 댓글창을 이용하는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들끼리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경쟁자기도 하지만 선의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그런 선한 댓글을 기대해 봅니다. 혹은 선생님을 응원하지 말고요. 우리 조교들 지금 상당히 많이 또 지쳐있고 우리 조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질답도 해결해 주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에 큰 힘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수능날 숨을 좀 고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덤비지 말고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덤비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동이랑 똑같이 봐요. 음악이랑도 똑같다고 봅니다. 준비가 잘 됐어요. 선생님 만약에 공연을 해요. 공연 얘기도 해드릴까요? 공연도 아마 이제 내일 기획할 건데 12월 달에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밴드가 올해 4월 말에 공연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연락을 줘서 선생님 밴드 공연 보러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차마 초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충격 먹을까봐. 근데 뭐 신곡도 나왔고 뭐 이래저래 또 수능 끝난 이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마련을 해볼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어쨌거나 그 마음의 평온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너무 호흡이 짧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요. 거의 뭐 헐떡대도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호흡보다는 진짜 좀 길게 숨을 쉬었다가 길게 내쉬어보고 자기 전에도 선생님은 자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드는데 이 도시 생활 혹은 이 현대 사회의 생활은 너무나 가쁘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 숨도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숨이 짧다는 건 그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쉬어야 할 숨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한번 재봤거든요. 1분에 3번만 숨 쉬어도 괜찮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 하시지 1분 어떻게 3번만 숨 쉽니까? 20초 동안 한 번. 그러니까 쭉 길게 들이셨다가 해서 하면 1분 동안에 3번만 숨 쉬잖아요. 3번 이렇게 해서 참는 게 아니고 빨리 3번 쉬고 50초 참는 게 아니라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눈 감고 확인할 것만 확인한다. 확인할 것만 확인한다. 난 준비가 되었다. 응원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